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노인 박 씨는 한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인해 그는 거의 모든 움직임을 잃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없었고 오로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존재는 바로 그의 반려견 토리였다. 토리는 박 씨가 젊었을 때부터 함께해온 충실한 동반자였다. 작은 몸집에 불구하고 항상 노인을 지키려 애쓰며 박 씨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다. 하지만 그날 병원으로 이송되던 순간 토리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박 씨가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려 했지만 결국 강제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갇힌 박 씨와 달리 토리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도시의 여러 기차역을 떠돌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기차가 드나드는 소리를 들으며 박 씨가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렸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길거리와 역 플랫폼에서 잠을 자며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그 어떤 역에도 박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한 역 플랫폼의 분주한 군중 사이에서 낯익은 휠체어가 보였다. 그 위에 앉은 남자는 다름 아닌 박 씨였다. 시간이 흐른 탓에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고단해 보였고 몸은 더욱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토리는 그를 알아보았다. 세월과 상처를 넘어 단번에 주인을 찾아낸 것이다. 토리는 반가움에 크게 짖으며 박 씨에게 다가갔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병원의 엄격한 규칙은 그를 곧 멀리 밀어냈다. 박 씨 역시 토리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단 한 번도 손을 뻗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토리는 매일 역을 떠나지 않고 박 씨가 있는 병원 근처를 지켰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박 씨와 토리의 재회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갈라놓으려는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원 근처 역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토리는 박 씨를 지키며 매일같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가 지내는 병원은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토리가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 박 씨를 다시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다. 박 씨는 몸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토리를 향해 언제나 따뜻하게 빛났다. 간호사들도 토리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눈여겨봤다. 한 명의 간호사, 지혜는 토리와 박 씨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알아챘다. 그녀는 박 씨에게 저 강아지가 정말 특별한 친구네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토리의 충성심과 박 씨의 소중한 존재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내 한 관계자가 토리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토리가 병원 내 질서를 흐트러뜨릴 것이라 생각하며 토리를 멀리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인물은 조용히 토리를 쫓아내기 위한 서류 작업과 허가 절차를 몰래 진행했고 일부 간호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한편 토리는 역 근처에서 우연히 소년 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역에서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다. 그는 어느 날 토리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건넸고 토리 역시 준호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준호는 토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박 씨와 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두 존재의 특별한 관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토리야, 우리가 도와줄게. 네가 다시 주인 아저씨 곁에 있을 수 있게 꼭 방법을 찾아보자. 준호는 결심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토리와 박 씨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토리가 몰래 병원 출입구 근처에 숨어 있을 때 누군가 토리를 따라와 위협을 가했다. 그 인물은 병원의 관계자가 토리를 제거하기 위해 보낸 사냥개였다. 토리는 본능적으로 짖으며 달아나려고 했지만 사냥개에게 쫓기며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위험에 처한 토리를 막아서며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외쳤다. 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사냥개는 잠시 멈칫했고 결국 쫓겨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병원 내 분위기를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다. 간호사 지혜는 이 소식을 듣고 토리와 준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박 씨와 토리를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그 후 지혜와 준호 그리고 토리는 함께 박 씨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토리가 박 씨 곁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병원 밖에서 그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의 견제와 병원의 엄격한 규칙이 이들의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어느 날 박 씨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씨가 젊은 시절 도시에서 큰 상처를 입었던 사건과 그의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홀로 남게 된 사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감동적으로 전개되었다. 토리와 박 씨, 그리고 준호와 지혜가 만들어가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 그리고 병원의 관계자가 계획한 음모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야기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며 독자들을 마지막까지 숨죽이게 만들 것이다. 병원의 음모가 점 드러나면서 박 씨와 토리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 긴장감에 휩싸였다. 병원 관계자 김 부장은 자신이 계획한 토리 퇴출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토리가 병원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토리를 포획해 보호소로 보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박 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점점 더 의지할 곳 없는 삶 속에서 토리는 박 씨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박 씨 역시 토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토리를 향해 약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 모습을 본 지혜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마세요, 박 씨. 토리가 곁에 있어요. 라고 위로했다. 준호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인터넷에 박 씨와 토리의 사연을 올렸다. 노인과 개, 세상을 넘어 다시 만난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병원 앞에서 토리와 박 씨를 응원하는 작은 모임도 생겨났다. 그러나 김 부장은 이를 역이용하려 했다. 그는 병원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박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박 씨가 다른 곳으로 가면 토리는 더 이상 그의 곁을 지킬 수 없게 될 터였다. 김 부장은 조용히 병원 관계자들과 협의해 박 씨의 이전 날짜를 확정지었다. 한밤중 병원 내 조용한 복도에서 박 씨는 혼자였다. 그의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토리가 몰래 병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 씨의 손을 핥으며 여기 있어요. 아저씨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순간 박 씨의 눈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록 말하지 못하지만 토리와의 재회는 그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 측은 박 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시작했고, 이에 맞서 지혜와 준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박 씨와 토리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어느 날 병원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부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박 씨를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였다. 지혜는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발견했다. 김 부장이 병원의 부패와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무리하게 옮기고 있다는 증거들이었다. 지혜는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역 언론에도 이를 알렸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김 부장의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끝까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박 씨와 토리를 갈라놓으려 했다. 그날 밤 박 씨가 잠든 사이 병원 직원 한 명이 몰래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토리를 데리고 병원을 떠나려 했지만 토리는 재빠르게 반응해 그를 막아섰다. 짖음과 함께 소란이 일어나고 병원 내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다. 결국 그 직원은 현장에서 제지당했다. 토리는 영웅이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박 씨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준호와 지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더욱 단단히 뭉쳐 박 씨와 토리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김 부장의 집념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박 씨의 과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이었다. 병원에서의 긴박한 상황은 계속해서 박 씨와 토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 김 부장의 집념은 무서운 수준이었다.
그는 박 씨를 병원에서 강제로 이송시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에 얽힌 과거의 비밀을 이용해 위협하려 했다. 그 비밀은 바로 박 씨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지혜 간호사는 우연히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박 씨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해 평생 몸의 일부가 마비된 사실과 함께 그 당시 숨겨진 의혹들이 적혀 있었다. 어떤 증거들은 박 씨가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특정 권력자들의 음모에 희생당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이 비밀을 흘려 박 씨와 그의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길 바랐다. 그러나 박 씨는 이미 세월의 무게 속에서 단단해진 사람이었다.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그는 토리와 함께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토리는 병원 내에서 박 씨를 보호하며 그를 위협하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그의 충성심과 용기는 누구보다 컸다. 어느 날 밤 토리는 병원 복도를 배회하며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김 부장의 협력자들이 몰래 병실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토리는 즉시 큰 소리로 짖어 경고했고 병원 경비들과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토리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낱 개가 아닌 병원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후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토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문제견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럼에도 김 부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 씨를 설득해 조용히 병원을 떠나게 하려 했고, 동시에 외부에서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배치했다. 하지만 박 씨의 아들 준호와 지혜 간호사, 그리고 병원 내에서 토리의 존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저항했다. 준호는 아버지와 토리의 이야기를 지역 방송국에 제보했다. 방송에서는 한 남자의 충성스러운 친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고,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박 씨와 토리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모금동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났다. 한편 박 씨 자신도 조금씩 병실 밖으로 나올 힘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그는 토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친구야. 토리는 부드럽게 박 씨의 손을 핥으며 응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병원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박 씨의 병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김 부장의 명령을 받은 인물이었고 박 씨와 토리를 분리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인물은 바로 병원 보안 책임자였다. 그는 비밀스럽게 박 씨의 침대 아래에 무언가를 숨겼다. 그것은 박 씨를 병원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한 강제 이송 명령서였다. 하지만 토리는 이를 눈치채고 병실 문 앞에서 굳게 지켰다.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은 토리는 몸을 낮추고 숨소리까지 조절하며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이윽고 새벽이 밝았고 병원 측은 강제 이송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순간 준호와 지혜 그리고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병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박 씨와 토리를 내놓으라고 외치며 병원 측의 법적 절차를 요구했다. 병원장은 결국 경찰과 협의를 거쳐 박 씨의 이송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 부장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토리는 다시 한번 영웅이 되었고 박 씨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충성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병원 내부의 권력 싸움과 과거의 비밀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다. 그는 토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 순간 그의 눈에 불빛이 번쩍였다. 그 불빛은 희망의 빛이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편지에는 박 씨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사건을 알고 있는 인물이 남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메시지는 병원의 음모를 무너뜨릴 단서였고 동시에 박 씨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었다. 병원에서의 긴장감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박 씨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했고 김 부장의 압박은 점차 강도를 더해갔다. 하지만 박 씨와 토리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굳건했다. 그들은 단순한 환자와 개의 관계를 넘어선 운명으로 엮인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편지 한 통이 도착한 후 박 씨의 주변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편지에는 오래전 박 씨와 함께 군 복무를 했던 친구인 이재훈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재훈은 박 씨가 당시 겪었던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세상에 밝히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박 씨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준호는 이재훈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아버지가 숨겨진 과거의 진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운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다. 그가 잃어버렸던 시간과 진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싸울 새로운 이유가 생긴 것이다. 한편 토리는 여전히 병원 안팎에서 박 씨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토리는 병원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듯 언제나 박 씨가 위험할 때면 재빠르게 반응했다. 그가 짓는 소리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토리의 존재는 박 씨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주었고 그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의식이 조금 돌아왔을 때였다. 그는 지혜 간호사에게 말했다. 재훈 씨와 만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이 걸려 있어. 지혜는 그의 결심에 깊이 공감하며 준비를 도왔다. 그리고 박 씨의 곁에는 언제나 토리가 함께했다. 그 충직한 개는 마치 박 씨의 연장이 된 듯 그의 뜻을 지켜주려 했다. 이재훈과의 만남은 오래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박 씨에게 당시 사건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전했다. 박 씨,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가 원인이었죠. 당신이 다친 것도 그 사건을 숨기려는 세력의 음모였습니다. 박 씨는 놀라움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략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가슴을 찢는 듯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겁니다. 그래서 난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요. 이재훈의 말에 박 씨는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그 순간 토리가 조용히 박 씨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그 모습은 말없이 나는 여기 있어. 끝까지 함께 할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김 부장과 그 측근들은 이미 박 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기 위해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박 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했고 심지어 병원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빼내려 했다. 준호와 지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단결했다. 그들은 병원 내외의 정보를 모으고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김 부장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수집했다. 동시에 박 씨의 건강 상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밤 병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토리가 갑자기 복도를 향해 거세게 짖기 시작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토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 병실에 몰래 접근하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그날 밤 준호와 지혜는 병실 앞에서 잠복하며 감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 병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들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김 부장이 보낸 협력자 중 한 명으로 박 씨를 격리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려던 인물이었다. 준호와 지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건은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병원 내부의 부패와 음모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커져만 갔다. 한편 박 씨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고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내가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없다. 토리와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토리는 항상 그의 곁에서 조용하지만 굳건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박 씨의 인생을 함께해온 충직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박 씨의 아들 준호에게 접근해 협박을 시도했다. 아버지를 포기하라. 아니면 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 준호는 흔들렸지만 곧 결심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를 지킬 것이다. 이제 박 씨 가족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맞물려 더욱 강렬한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었다.
김 부장의 협박 이후 박씨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뭉쳤다. 준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김 부장이 놓은 함정은 점점 더 깊고 정교해져 갔다. 그의 권력과 자원을 이용한 음모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박씨 가족의 일상을 점차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다. 하루는 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낯선 사람들에게 뒤를 밟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준호를 따돌리기 위해 애썼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 사실을 아버지와 지혜에게 알렸고 모두가 경계를 강화했다. 토리 역시 더욱 예민해져 밤마다 집 주변을 지켰다. 한편 박 씨는 병원에서 점차 회복하며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함께 그를 지켜준 토리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는 그가 직접 싸움에 나설 수 없었기에 그는 준호와 지혜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묵묵히 응원했다. 그런 가운데 박 씨가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겪었다.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된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은 긴장 속에 그의 회복을 기도했다. 이때 토리는 평소와 달리 침착하게 병원 복도를 오가며 이상 행동을 보였다. 마치 박 씨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토리는 어느 순간 응급실 문 앞에서 크게 짖으며 의료진의 주의를 끌었다. 그 덕분에 담당 의사들은 박 씨의 상태 악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토리의 존재와 충성심은 병원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준호는 이 틈을 타 김 부장 일당의 부패와 범죄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 법률기관에 자료를 넘기며 김 부장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사회에 알렸다. 이에 김 부장은 더욱 격분하며 준호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어느 날 밤 박 씨의 집 앞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누군가 몰래 침입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준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사건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때부터 가족은 철저한 경계 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조금씩 노력했다. 그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다. 그는 토리와 함께 산책하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토리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라고 속삭이며 충직한 반려견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던 중 이재훈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 부장이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 증거는 그가 벌인 온갖 범죄와 부패를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이 USB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빼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준호와 지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김 부장의 눈을 피해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세상에 공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토리는 그들의 뒤를 묵묵히 지키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한밤중 증거를 확보하는 임무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김 부장의 보안 요원들이 엄중히 경계하는 가운데 준호와 지혜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순간순간의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마침내 USB를 손에 넣은 그들은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펼쳐진 쫓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준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와 긴장을 맛보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토리는 이 와중에도 언제나 그들의 곁에서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지음과 행동은 위험을 경고했고 위기 상황에서 여러 번 가족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그들이 확보한 증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 부장은 큰 위기에 빠졌다.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그의 부패와 범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동안의 고통과 위협이 한순간에 빛을 발한 셈이었다. 박 씨 가족은 이제 한 단계 더 가까워진 정의와 평화를 바라보며 서로를 더욱 굳게 지켜주었다. 그리고 토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증명하며 가족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김 부장의 배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다.
가족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결심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김 부장의 몰락 이후 박씨 가족은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김 부장은 그 조직의 작은 꼭지점일 뿐, 그 뒤에는 훨씬 더 위험하고 교묘한 세력이 숨어 있었다. 준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혜와 함께 집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고 토리와 더불어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았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한 중년 남자가 박씨 집을 방문했고 자신의 이름을 이정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부장이 속해 있던 조직과는 전혀 다른 비밀리에 활동하는 내부 고발자라고 했다. 이정우는 박씨 가족에게 조직의 실체와 향후 움직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싸워줄 것을 요청했다. 준호와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이정우는 자신이 가진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김 부장의 배후에 있는 조직의 구조와 주요 인물들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했다. 한편 박 씨는 건강이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겪은 몸과 마음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내면의 힘을 키워갔다. 그리고 토리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이러한 가운데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몇몇 인물이 박씨 가족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대담해졌고 준호와 지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토리는 낯선 이들을 알아채고 큰 소리로 짖으며 가족에게 위험을 알렸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한밤중 박씨 가족의 집에 누군가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토리는 거센 짖음과 함께 침입자를 막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가족들은 급히 토리를 치료하며 더욱 단단히 뭉쳤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준호는 이정우와 함께 조직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법적 절차와 함께 비밀리에 그들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과 배신, 심리전이 펼쳐졌다. 이정우의 정체가 의심받기도 했고 가족 내부에서도 긴장이 고조되었다. 지혜는 준호를 돕기 위해 사회운동가들과 연결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직의 부패와 범죄를 폭로하는 캠페인을 준비했다. 하지만 조직의 세력도 이에 반격하며 준호 가족에 대한 협박과 공격은 더욱 심해졌다. 한편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과거의 기억과 맞섰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토리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의 작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며 점점 더 가족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토리는 다친 다리를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태어난 듯 한층 더 강하고 민첩해졌다. 토리의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조직과의 싸움은 점차 절정으로 치닫았다. 준호와 이정우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과 협력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 그러나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배신과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준호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과 토리의 안전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의 선택은 가족의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정의와 진실에 대한 신념까지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토리는 한결같이 가족 곁에서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의 눈빛과 행동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희생을 담고 있었다.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또 한 번 시련을 극복할 힘을 얻었다. 박씨 가족과 이정우 그리고 토리는 조직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과거의 그림자 준호는 어느 날 이정우와 함께 오래된 자료실에서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을 뒤적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부장이 속해 있던 조직은 단순한 부패 집단이 아니라 과거 박 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박 씨가 젊었을 때부터 그의 주변을 감시하고 조종하려 했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에게도 눈독을 들였던 것이다. 박 씨가 병마에 쓰러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조직은 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의 신체적 자유를 앗아갔다. 그리고 토리가 가족 곁을 떠나 오랫동안 방황한 이유도 바로 이 조직의 압박과 감시 때문이었다. 토리는 박 씨를 지키기 위해 그 험난한 세월을 혼자 견뎌낸 것이다. 이 사실에 준호와 지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가족의 명예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이 조직을 끝장내야 했다. 배신과 음모, 이정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몇몇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지만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커졌다. 준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지혜와도 잦은 다툼이 생겼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가족 내부의 균열도 생기기 시작했다. 토리는 그런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집 근처에서 낯선 그림자가 포착되었고 토리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쫓아냈다. 그 사건 후 준호는 조직 내부에 잠입한 스파이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뜻밖의 동맹 한편 박 씨는 자신을 찾아온 낯선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과거 박 씨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수진은 오래전 조직에 맞서 싸우다 가족을 잃고 그 후로도 줄곧 박 씨를 지켜봐 왔다고 했다. 그녀는 박 씨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몰래 도와왔던 것이다. 수진의 등장으로 박 씨 가족은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조직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준호와 이정우와도 적극 협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직의 추적을 받는 처지였기에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가족의 위기 어느 날 지혜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낯선 차량에 의해 급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면했지만 이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준호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조직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박 씨도 자신의 몸 상태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더 단단해지려 노력했다. 그는 토리와 함께 집안을 돌보며 가족의 중심 역할을 다시금 맡았다. 토리는 상처를 딛고 더욱 강해져서 마치 박 씨의 분신처럼 가족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마지막 작전 준비 준호와 이정우, 수지는 경찰과 비밀리에 최종 작전을 준비했다. 그들은 조직의 본거지 위치를 파악했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닌 조직의 완전 해체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조직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방어 태세를 갖췄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준호 가족과 동맹들은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준비했다. 토리는 그 긴박한 순간마다 가족 곁을 지키며 불길한 예감을 전달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충견을 넘어 진정한 영웅의 모습으로 빛났다. 작전 개시와 예상치 못한 배신, 어느새 결정의 날이 다가왔다. 준호, 이정우, 수진, 그리고 토리는 경찰 특수부대와 협력해 조직 본거지에 대한 최종 작전을 준비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되고 작전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졌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박씨 가족은 오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수지는 조직 내에 깊숙이 숨어 있는 배신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배신자는 바로 경찰 내에 침투해 있던 스파이였으며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작전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준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렬한 불안을 느꼈다. 가까운 사람 중 누군가가 가족과 그들을 돕는 이들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토리의 경고 작전 전날 밤, 토리는 평소와는 달리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는 마치 무언가 큰 위협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듯 준호의 방을 지키며 계속해서 짖었다. 토리는 주인의 곁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간절했다.
준호는 토리의 행동에서 무언가 경고의 메시지를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동안 수진이 알려준 배신자의 정체를 찾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다. 작전 개시 다음 날 새벽 모든 인원이 비밀리에 조직 본거지 인근에 집결했다. 수진은 조직 내부 구조와 경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준호와 이정우는 작전팀과 함께 출동 준비를 마쳤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누구도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조직원들은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했다. 격렬한 총격전과 혼란 속에서도 경찰 특수부대와 작전팀은 계획대로 한 걸음씩 목표 지점에 다가갔다. 준호는 가족을 위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뜻밖의 배신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작전 도중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조직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진이 이미 의심했던 바로 그 스파이가 신분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준호와 가족의 위치까지 알리며 조직원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배신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다. 준호와 이정우는 곧바로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작전은 실패 위기에 놓였다. 토리의 영웅적 활약이 절체절명의 순간 토리는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다. 그는 무서운 적들의 사이를 누비며 가족과 동료들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했다. 토리의 뛰어난 후각과 본능은 그 누구보다 정확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토리는 또한 배신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추적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토리는 몇 번이나 위험에 처했지만 굴하지 않고 싸웠다. 그의 충성과 용기는 모두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상처와 희망 작전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박씨 가족과 동맹들은 잠시 몸을 추스르고 앞으로의 계획을 재정비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모두가 이번 실패를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씨는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졌고 준호와 지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수진도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배신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연대, 그동안 외부에선 이 가족의 사연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박 씨 가족과 토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여러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은 가족에게 필요한 물자와 정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준호는 이 새로운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이정우 역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조직의 근거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희망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는 최후의 결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준호 가족과 동맹들은 다시 한번 조직을 향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배신자도 밝혀졌고 경찰 내부의 스파이 문제도 해결할 길을 찾았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와 가족의 그리고 진정한 용기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토리는 언제나 그랬듯 가족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 운명의 날 작전 개시, 전날 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박씨 가족과 그들의 동맹들은 서로를 굳게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연약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누구보다 단단했다. 아버지, 오늘이 끝이 될 거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 그 순간 토리가 조용히 그들 곁에 다가와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알리는 듯 낮게 짖었다. 준호는 토리의 눈빛에서 깊은 결의를 읽어냈다. 토리, 오늘은 네가 진짜 영웅이 될 거야. 조직 본거지 잠입 어둠이 흠이 짙게 깔린 새벽. 경찰 특수부대와 함께 준비된 팀이 조직 본거지로 잠입하기 시작했다. 모든 움직임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수지는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며 긴장감을 덜어내려 노력했다.
우리가 침투하는 경로는 이쪽이다. 절대 들키지 말고 목표물을 확보한 뒤 즉시 철수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경비가 증가했고 조직원들의 대기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긴박해졌다. 누군가가 작전을 누설한 것이다. 배신자의 최후 바로 그 순간 내부 스파이가 드러났다. 경찰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박씨 가족과 동맹에게 총구를 겨누며 배신을 인정했다. 내가 배신자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 그들은 내 가족을 협박했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그렇다면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희생하고 있는데 너 혼자 무슨 권리로 배신하는 거지? 준호는 배신자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든 우린 반드시 정의를 세울 거다. 토리는 배신자에게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렸다. 배신자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다. 결국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작전은 다시 재정비되었다. 치열한 전투, 본격적인 전투작다. 포블름과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다. 박씨 가족과 경찰 특수부대는 혼연일체가 되어 조직원들과 맞섰다. 준호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싸웠다. 아버지의 눈빛, 수진의 결의, 그리고 무엇보다 토리의 충성심이 그의 힘이 되었다. 하지만 조직은 더욱 거세게 저항했다. 함정과 기습 공격이 이어졌고 몇몇 팀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토리는 가족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절체절명의 순간 전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박씨가 중상을 입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의식도 희미해졌다. 준호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절망감에 빠졌다. 아버지, 버텨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길 거예요. 수지는 응급처치를 시도하며 울먹였다. 당신이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그 순간 토리가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치명적인 함정을 발견했다. 그는 경고의 지즘을 내질렀고 준호와 수진이 그 위치를 피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새로운 희망의 빛 위기에서 벗어난 박씨 가족은 결국 조직 본거지의 중심부까지 도달했다. 거기서 조직의 두목과 맞서게 되었다. 긴 대치 끝에 두목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직은 와해되었다. 박씨 가족과 경찰 특수부대는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수년간의 고통과 고난 끝에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토리는 그들의 곁에서 한 번 더 크게 짖으며 승리를 알렸다. 그의 눈빛은 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이후의 삶 작전이 끝난 후 박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준호와 수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졌다. 토리는 여전히 가족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겪은 모든 시련을 함께했다. 그는 그저 충성스러운 개가 아닌 가족의 영혼과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가족과 토리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